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누군가 욕설을 적어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연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와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진 걸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김지혜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표지석에 뭐라고 적어놓은 건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 반에 경비원이 이 낙서가 된 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누군가 밤에 와서 몰래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물의 그 공통적인 범죄의 그 특성이 상당히 그 확신에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일정한 정치적 신념에 반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동기부여가 상당히 정확히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확신과 신념에 차서 네. 일정한 준비도 하고 본인의 그 검거 자체도 이제 숨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간에 이 표지물에 구체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CCTV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주변의 CCTV를 이 5시 반 전부터 추적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용의자의 어렴풋한 윤곽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네. 왜 욕설을 적어놨을까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은 명확합니다, 대상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표지석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대문과 같은 곳에다 어떤 흠집을 내거나 훼손을 하거나 방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에 대한 반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같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머릿돌인데 네. 실제 이 여기에 대해서 훼손을 하거나 거기다 욕설을 더군다나 앞면 뒷면에 다 썼거든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연말에요. 보면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화 사건도 있었고 또 흉상이 훼손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생가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공용 건조물 방화죄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미 네.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2심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4년 반을 받았고요. 네. 지금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물레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흉상을 훼손한 그런 네. 30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바로 그 흉상을 훼손한 사람이다라고 SNS에 올려서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역시 이 30대도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건의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있었던 거예요. 12월 달에. 네. 이때 시점을 보면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기도 했고요. 네. 이분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연결돼 있는데 이 최순실 아버지가 최태민이란 말이에요. 네. 이 최태민 씨의 가지고 있는 이 게이트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온다는 걸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연 과오가 없는 것인가, 국정농단의 기원과 책임이 박정희 대통령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물레공원에 있는 그 흉상 훼손했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전에요. 11월 달을 보면 이때 어떤 단체에서 구술을 했어요. 네. 이게 탄신제였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이게 작년 11월 12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네. 원래 이 물레공원에서 오후 2시에 그때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집회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보다 4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이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99주기 천도제를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그 원래 집회가 예정돼 있던 이곳에서 거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굿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서 굿이 공식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굿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 인류구원, 박정희 대통령, 뭐 광령, 천명, 대천내, 탄신, 구주기, 5.16, 천도, 해원대제. 아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긴 이름의 굿을 하면서 실제 사진을 찍자 그쪽에서 뭐 나온 얘기가 뭐 좌파 아니냐, 사진 찍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마치 진영이 벌어져서 한쪽에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탄핵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를 박정희 대통령의 마치 망령을 이렇게 불러 올려서 네. 영을 불러 올려서 이런 구판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니냐 네. 하면서 이 진영 논리로 해석이 된 경우가 그때 11월 12일 그때 한참 탄핵 이게가 나올 때였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흉상을 훼손하는 심리하고는 또 반대 있는 심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뭐 여러 재판장이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탄핵을 앞두고도 굉장히 우리가 그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뜨거웠었는데 이런 뜨거운 논의에 물론 촛불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당연히 탄핵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었지만 이런 입장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 입장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함께 가서 이 아버지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태극기 쪽 이야기들이 한참 얘기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네. 그쪽 입장을 아무래도 반영하는 논리들이 그때 당시 이 굿에 관련된 해석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상반된 입장, 심리가 좀 충돌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서거했던 유경수 여사 추모제 충북 옥천에서 열리는데 올해도 뭐 정치적인 해석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해석 없이 올해도 행사를 열겠다.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 친박 단체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초청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옥천이 그 유경수 여사의 그 고향이었고 계속적으로 그 추모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8월 15일 날 문세광의 그 저격에 의해서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올해 옥천에서 옥천 군비로 네. 약 300만 원 좀 못 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을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논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진보 단체에서는 네. 왜 소위 말해서 이제 우상화 작업에 국가의 돈을 쓰느냐. 더군다나 이제 그 최순실 농단 사건에 관련돼서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그 악화된 입장에서 상당 부분 그 보수 단체 또는 이 옥천 군의 입지도 상당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본다면 이 행사를 정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단순한 추모제의 형식으로만 네.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열지 말아야 되고 더군다나 그 군에서의 그 지원금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 진보 단체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친박 단체를 막 초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그 예기치 않은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본다면 의도했던 추모제의 그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친박 단체는 초청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그 주최 측의 입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표출돼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런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과오가 사실상 그 어머니 아버지 때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 쪽으로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입장인 건데요. 그 실제 이 뭐 두 가지 이 유경수 여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이 관계를 뭐 천륜지간이니까 떨어놓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제 아무래도 진보 측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빨리 돌아가셨고 실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큰 그 어떤 뭐 관여가 돼 있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분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어떤 여러 좋았던 이미지들은 특별히 네. 옥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상 이 옥천에 또 자부심이 또 오랫동안 자부심이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쩌면은 이 유경수 여사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이 추모제뿐만 아니라 구미시에서요 박정희 역사 자료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다. 이게 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박정희 역사 자료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 2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 중에서 건물을 건립하는 데만 한 11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중간에 이 공무원들이 그 기부 물품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네. 책정을 안 해서 뭐 3천만 원을 예상 밖으로 또 사용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구미시와 또 경상북도가 서로 이제 이 예산 문제를 이제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도 계속 이제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논란이 또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기념우표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웠는데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찬반 논쟁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70년대를 거쳤던 분들에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좀 상반된 감정이 있다. 그 경우에도 상반된 감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모든 역사가 하나의 시선으로 해석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과를 조금 더 무겁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공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를테면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박정희 우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하고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성향으로 취소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특별히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면 모르겠지만 그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우표를 이제 발행하자는 측에서는 지금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알려진 바로서는 이쪽에 그 생가보존회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일련의 진영 논리처럼 이렇게 무조건 양쪽 극으로 가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물론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의 주요 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조금 인정하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입장은 어떤지 이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졌어요. 네, 정말 상상할 예,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울 경우에 일단은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미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란을 일으켜서 퇴정을 당한 방청객은 다시 입장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법원이 많이 봐주고 있는 것이고 네. 법률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나 2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곧장 구치소나 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돼서 거기서 며칠 동안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사실상 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이니까 이렇게 좀 봐주자. 그리고 또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 조치는 잘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지층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볼 때에는 진영은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논리들은 딱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한정돼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도 그렇고요. 예. 결국은 이 논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옹호 이게 네.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고 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과정들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의 표현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들 어떻게 또 표출이 될지 과연 조화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